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통수에 걸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게 6조 원 외통수 맞은 문 어쩔 건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누르셔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저께 이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볼턴이 5조 원의 방위 분담금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정말 사실은 그 내용을 전해들은 그 소스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소스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언론 어느 누구도 몰랐던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을 정도니까 굉장히 신뢰성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존 볼턴 보좌관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카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일말의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또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인균 국방TV를 좌표 찍고 들어오는 저를 일부러 이 국방TV 채널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페이크 뉴스다, 헤이트 뉴스다, 이렇게 일부러 막 적는, 가짜 뉴스다 일부러 막 적으려고, 비공감 누르고 그거 적으려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방TV를 잘 보시면 한 초중반 그리고 후반까지도 그 실효율가 얼마 안 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2,000, 3,000까지 급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들이 이제 좌표를 찍는 것이죠. 지령을 내리는 것이죠. 공격하라. 자, 그렇게 공격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드라, 여하튼 니놈 꼴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 국방TV를 시작한 이래 400여 편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한 번도 사실은 카드라 통신 또는 신뢰성, 신빙성 없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전부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정말 믿기 힘들었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죠. 사실입니다. 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모든 언론이 다 받아 적기 시작했고, 뉴데일리는 제가 신인균의 국방TV 유튜브가 최초로 보도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사실 7월 30일 날 국방부, 외교부 이 기자실은 완전 발칵 뒤집혔고, 외교부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은 신인균 유튜브에 지금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사실이냐? 이런 그 질문들로 완전히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 즉 5조 9천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50억 달러로 결정된 근거는 국무부의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며, 액수는 조정 불가라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한다. 협상 안 하겠단 말이죠. 이거 깎아줄 수 없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0억 달러만 낸다. 어느 나라인지 말하진 않겠으나 전화 한 통으로 올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서 미 당국이 결정한 그 50억 달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금액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에서 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목적은 호르무즈 해협의 동참 요구,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 요구도 아닌 방위비 분담금 통보에 있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고, 이 내용은 제가 이미 그 하루 전에 이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서 보도를 했었죠.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주한미군 28,500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비용은 2조 원입니다. 그 2조 원이 우리나라가 결정하고 우리나라가 계산한 돈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우리는 여기에 있을 때 한국인 군소 또는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이 토탈 다 해서 2조 원 든다. 그러니까 니들 50%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미군이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려 4조 원을 더 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가 9,999억 원을 협상을 했으니까 지금 올해보다
5조 원을 더 내라 이겁니다. 5조 원 더 내라. 그리고 그거 깎아줄 수 없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1년에 5조 원. 얼마나 무서운 돈이고 얼마나 큰 돈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에 방위비 분담금 그 몇 푼 1조 원 넘기지 않으려고 1조 원이란 심리적 마지노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나 이렇게 지켰어. 저 트럼프가 나에게 돈 뜯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1조 원 이하로 지켜냈어. 라는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감정을 어마어마하게 긁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뭐 계산은 여하튼 뭐 트럼프 대통령 계산은 이상해요. 뭐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뭐 워낙 즉석에서 애드립을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50억 달러, 자기네들도 50억 달러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50억 달러 내라 이거예요. 지금. 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럽니다. 그 나라는 돈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뭘 보고 그렇게 돈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정말 효과도 없는 곳에 52조 이런 예산을 쓰는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립니다. 지지자들의 순간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고 그렇게 해서 얻은 대가가 볼턴에게 그래서 일본 좀 어떻게 해줘요. 뒷구멍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외통수를 맞게 됩니다. 아주 얄팍한 그런 정치, 아주 얄팍한 정치의 후과가 바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이 돈 안 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자, 탈선을 계속하던 문, 결국 외통수 맞았습니다. 자, 대북제재 해제하자. 금강산, 개성공단 관광 해제하자. 그리고 북한에 나 철도 놔주고 싶다. 철도 넣는데 140조 원 듭니다. 북한에 철도 넣는데. 그거 나 놔주고 싶다. 140조 아니라 1400조 들어도 놔주고 싶겠죠. 근데 어쨌든 철도 비용이 140조랍니다. 여러분, 북한에 철도 놔주는 비용이 140조예요. 그거 놔주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리고 친중, 친러. 아니라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친중, 친러 정책 펴고 있죠. 그리고 삼각동맹. 일본이 끼는 삼각동맹 절대 반대. 일본 안 끼워도 미국도 반대죠 지금. 한미일, 뭐 미국, 일본 다 싫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일 정책해서 얄팍하게 지금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전 도대체 여론조사도 믿기 힘들지만 어쨌든 50% 넘겼대요. 그게 너무 이제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호주, 일본 이런 선진국들하고 지금 대중국 압박 정책, 또 북한에 대한 환적화물 감시 정책 이런 것들을 펴고 있는 지금 미국이 저 안 되겠다. 쟤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손 좀 봐줘야 되겠다는 그 전후에 아베 일본 수상이 서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해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무역으로 압박하고 그거를 앞에서는 열심히 싸우는 척 하고는 뒤에서 우리 좀 중재 좀 해줘 하려고 하니까 볼턴이 그럼 돈을 내라. 돈을. 작년에 방위비 분담금 작년도 아니죠. 불과 몇 달 전에 3, 4개월 전에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9,999억 원에서 1원도 더 줄 수 없다. 라고 기분 나쁘게 했지. 맛 좀 봐라. 6조 원 내. 6조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얄팍한 정치의 끝입니다. 자, 6조 원에 걸린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입니다. Yes, No. 뭔가도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Yes냐, No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둘 다 지지층들의 급속한 이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극의 결말입니다. 자, Yes 해서 6조 원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보다 5조 원의 미군 주둔비를 더 주게 돼요. 그들의 지지 세력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미군은 나빠.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자주 독립해야 돼. 우리는 자주국방이야. 자주국방 해야죠. 그런데 미국과의 이 협력 동맹 체제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그런 어떤 그 자주성 높은
협력적인 자주국방이 돼야지 미군 배제하고 우리 자주국방이야. 자주국방 폼은 나죠. 멋있죠. 저도 자주국방 네트워크 폼 나죠. 자주국방 그러면은 그러다가 자주국방 하다가 굶어 죽은 나라가 있죠. 어딥니까? 북한입니다. 그 누구도 자주국방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협력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국 싫어. 우리 유럽자 무기사. 지금 국산 무기 일부러 막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 다 반미주의자들이에요. 대부분 다 반미주의자들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세뇌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년에 5조 원을 무려 5조 원을 미국에게 더 주게 되면 이거는 뭐 지지층들이 용납하기 힘들겠죠. 자, 그런데 반대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면 지지층들 좋아하겠죠. 너무 좋아하죠. 왜? 북한하고 더 가까워지니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미 제국주의자들하고 단절하게 되니까 너무 우리 문 달림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런데 중도층들이 확 떠나갈 겁니다. 어떻게? 1단계 미군이 대량 감축될 겁니다. 왜? 아니 5조 원 더 내라고 하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 떠난다고 하겠죠. 그런데 미국도 대중국 포위 전략에 있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군을 다 빼기는 싫겠죠. 그래서 그들의 기지, 오산기지, 군산기지, 평택기지 이런 것들은 유지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행정부대, 지휘부대 그리고 한국을 통제하고 하려면은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정찰부대 이런 것들은 남겨놓고 싶겠죠. 그리고 나머지 전투부대들은 철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철수하는 그 전투부대를 우리가 대체를 해야 돼요. 엄청난 국방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죠. 이렇게 해도 돈 들고 이렇게 해도 돈 듭니다. 우리가 또 국방 예산을 퍼부어서 그 전력을 맞춘다 해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력보다 셀까요? 아니죠. 택도 없죠. 그래도 어쨌든 국방 예산을 퍼부어야 되죠. 국방 예산을 퍼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보 불안을 느낀 이 중도층들이 확 이반되겠죠. 그리고 2단계 더 돈을 안 준다. 예를 들어서 1조 원 이상은 더 못 준다. 또 9,999억 원 이상은 못 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알았다. 미군 철수하자. 니들하고는 내가 중국하고의 경쟁 관계에서 조금 더 이익을 못 보더라도 니들하고는 나 같이 못 있겠다. 그럼 빼! 방 빼!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중도층 완전히 안보 불안을 느끼고 경제 흔들리고 경제는 거의 뭐 걷잡을 수 없이 한국의 신뢰도는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외 신용도 팍팍 떨어지겠죠? 외국 자본은 도미노처럼 철수하겠죠? 우리 한국 어떻게 됩니까? 베네수엘라 되는 겁니다. 중도층 다 떠나겠죠. 외통수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의 가치를 제가 돈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2조 원, 3조 원 이상 못 준다. 뭐 그냥 1조 원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미군이 자기네들이 있는데 2조 원 든다고 했는데 그거 100% 다 준다 해도 지금 미군이 이제 떠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 가치 한번 볼까요? 미군이 지금 한 개 여단 전투단, 그러니까 기갑여단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 기갑여단 하나의 전투부대, 그러니까 지원, 뭐 통신, 공병 이런 거 다 빼고 탱크, 장갑차 딱 이거 일선에서 싸우는 지상 전투부대, 이 자산 가치가 얼마냐? 계산을 해보니까 에이브람스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이런 것들 외에 해가지고 그 가치가 현재 1.5조 원 정도. 그런데 우리 국산 K2 전차, 또 K21 전투장갑차 이런 걸로 대체하면 한 1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조 원 정도. 뭐 큰 돈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주한미군의 201 화력 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MLRS 그리고 팔라딘 자주포 한 개 대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로 그 두 개의 대대의 자산 가치는 한 4천억 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천무 다련장 로켓 그리고 K9 자주포 이런 것들로 또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한 2천억 원 플러스 알파 이 정도 나오겠죠. 이거 정말 별거 아니네요. 뭐 매년 뭐 5조 원 더 주게 생겼는데 이거 따지면 별거 아니죠. 뭐 가지고 하면 되겠네. 예, 별거 아니네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중에서 전투 항공여단이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가 있죠. 지금은 48대가 있는데, 그리고 UH-60 기동 헬기가 있죠. 또 CH-47 그 시누크,
대형 수송 헬기가 있죠. 이것들 항공여단들의 헬기 부대들의 자산가치 3.7조 원. 우리가 이걸 대체하려고 하면 한 4조 원 정도가 들겠네요. 이제 좀 가격이 좀 나오네. 4조 원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주한미 공군이 있습니다. 7공군이 있는데 여기에 F-16 전투기 한 70대 정도, 그리고 또 이 A-10 공격기, 대전차 공격기 요거 1개 대대, 이렇게 해서 4개 대대가 지금 주둔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산기지와 군산기지에 분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해보니까 뭐 이제 워낙 사실은 뭐 A-10이나 F-16이나 이거 오래된 비행기들이라서 자산 가치를 제대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구입할 때 가격을 보면 한 3.7조 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새로 F-16 70대, 그리고 이 A-10, 사실은 A-10은 대체 불가입니다. 그래도 FA-50은요, 그냥 500파운드짜리 폭탄 2발 떨어뜨리고 오는 게 FA-50이에요. 사실 현대전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거로 대체한다고 치고 그래도 한 9조 원 이상, 9조 원 이상. 그래도 이 A-10의 능력,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FA-50 따위가 A-10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숫자는 채우자 해가지고 F-16, 요즘 최근에 나온 그 V형, 그리고 이제 이 FA-50 이렇게 대체를 하니까 한 9조 원 이상이 듭니다. 이제는 돈이 많이 나오네요. 한 14조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재. 자,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외관, 평택 이런 곳에 주한미군이 전시 비축물자를 비축을 해놨죠. 주한미군용 비축물자, 이거는 대체 비용이 추정 불가입니다.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미군의 탄약과 우리 총알, 포탄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호환 가능합니다. 구경이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딱 쓸 만큼의 급한 대로 쓸 만큼의 탄약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미군 탄약 창고를 빌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한 발에 30만 원짜리, 한 발에 100만 원짜리, 한 발에 250만 원짜리 전차포탄, 한 발에 30만 원, 60만 원, 130만 원짜리 자주포 포탄 이런 것들을 수백만 발씩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죠. 그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겠습니까? 그걸 미군 비축물자로 우리는 다 그냥 떼어 쓰는 것이죠. 미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 나면 미군 거 땡겨 쓰고 나중에 계산해주고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죠. 이거는 비용이 대체 불가, 측정 불가입니다. 측정 불가.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병력입니다. 지금 이제 28,500명의 주한미군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전투부대들, 한개 기갑여단, 그리고 헬기 부대, 또 그 7공군의 전투기 부대, 이런 것들이 딱 떠나면은 그 전투병력만 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넘어요.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전투병력만 이야기했어요. 왜? 제가 그들의 지원병력들, 그것들을 지원하는 지원병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투병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원병까지 하면 15,000, 18,000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10,000명이면요, 우리나라 한 개 사단입니다. 18,000명이면은 2개 사단이에요. 이걸 어디서 끌어모읍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안 그래도 인구 절벽이라서 병력을 채울 수 없어서 국방계획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복무기간을 3개월 줄이는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45,000명 이상의 병력 모집 자원을 추가로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마당에 복무기간을 다시 환원시키고 21개월 또는 24개월로 늘리지 않는다면 이 병력들을 어디서 데리고 오겠습니까? 10,000명, 18,000명을. 안 그래도 지금 전방 5개 사단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군이 50만 명 있던 육군을 37만 명으로 줄이고, 이런 마당에 어디서 그 병력을 가지고 옵니까? 지금 18,000명을 10,000명 이상, 전투부대 10,000명, 그리고 그 지원부대까지 해서 15,000, 18,000 이런 병력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모병제 하자고요? 인구 1억 3천의 일본이 27만 명을 못 모읍니다. 초봉 300만 원을 주는데도 27만 명을 못 모아요. 여러분, 모병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40대, 50대들을 대상으로 군인을 모병하면은 100만 명, 200만 명도 모을 겁니다. 그러나 20대들을 대상으로 모병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20대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과 희망과 에너지가 넘치는 세대입니다. 그들이 군대에 온다고요? 180만 원 준다고? 웃기는 소리죠. 그러면 차라리 정년보장을 해주든지. 그런데 그들의 정년보장을 어떻게 다 해줍니까? 그 연금들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안 되죠. 5년, 7년만 근무하라고? 아니 20대에 5년, 7년 군에 와서 180만 원, 200만 원 받고 5년, 7년 근무하고 나면은 그 경력 단절. 그래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에 제대하고 나면은 뭐합니까? 뭐합니까? 할 게 없죠. 그런데 누가 모병제 하러 여기 군대 오겠습니까? 자, 지금 부사관, 장교가 한 15만 명 되니까 뭐 나머지 한 15만 명만 더 모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념 없는 사람들이. 천만의 말씀이죠. 그 15만 명 중에서도 장교, 부사관 중에서 단기복무 장교, 단기복무 부사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사람들 의무복무 제도 아니었으면 그 장교, 부사관으로 갔겠습니까? ROTC 연간 4,500명이 ROTC가 졸업을 하는데 그 ROTC에 의무복무, 의무병역 제도가 아니면 ROTC에 갔겠어요? 과연 몇백 명이 갔겠습니까? 4,500명인데 지금은. 학사장교 800명 중에서 과연 누가 학사장교 800명을 지원했겠습니까? 육군 3사관학교 800명 중에서 누가 육군 3사관학교를 갔겠어요?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뭐 거기는 뭐 취직되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의무복무기 때문에 그래 의무복무 하느니 180만 원, 250만 원 받으면서 장교하자, 부사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병제 1억 3천인 일본도 못 모읍니다. 8,200만 명인 독일도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그 10만 명도 안 되는 병력을 15만 명밖에 안 되는 병력을 못 모아가지고 다시 징병으로 환원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5만 명을 못 모아서. 대만 모병제로 전환시켰다가 후회하고 왜 병력이 안 모이니까 다시 징병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모병제 택도 없는 소리죠. 자, 이 병력들 어떻게 할 겁니까? 파퓰리즘 하느라고 복무기간 마구마구 줄여주고 이제 그 후과가 다 차례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 뒤에 줄 서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싶었던 사람 또 뒤에 줄 서가지고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데미지로 착착 가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설마 이걸 노렸던 건가요? 허허허, 미군 전투부대가 나가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는데 대체 전력 필요 있습니까? 긴장이 완화돼서 평화시대예요. 그런데 대체 전력이 왜 필요해요? 신인균이 저거 이상한 놈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겠네요. 그죠? 자기네들은 지금 평화를 만들었으니까 군대가 왜 필요해?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김정은이가 하하하 훌륭하고만 기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름다운 상상을 하면서 우리 상황께서 저렇게 이야기해주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밥맛이 좋아요 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지 정말 의문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매년 1년에 5조 원을 더 내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 국방 예산입니다. 탱크 사기도 전투기 사기도 너무나 아깝고 빠듯한데 1년에 5조 원이면요. 아니 협상 잘하고 미군 하고 한미동맹만 든든히 하고 미국 감정을 안 건드렸으면 1년에 5조 원이면 그 5조 원이 어떤 비용인지 아십니까? 1년에 항공모함 한 척씩 만들 수 있어요. 1년에 핵잠수함 3척씩 만들 수 있어요. F-35 전투기 1년에 50대씩 살 수 있어요. 첩보위성 1년에 10대씩 쏘아 올릴 수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매년 이제 미국 쪽에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파퓰리즘 때문에. 그들의 지지층이 미국 싫어하니까 계속 그거 국내 정치에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외통수를 맞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